정식 직원도 아닌 주제에 고객 자산 서류에 손대면 어떡해요. 55살 강태윤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9살 한서진은 영업홀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그녀는 손에 쥔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70대 할아버지의 서류를 도와드리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해고 통보서에 서명하세요. 사흘 후 서진은 원룸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8만 원, 서른을 앞둔 나이에 5번째 해고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하늘금융 창업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추운 3월 아침 하늘은행 남천지점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영업홀을 스쳤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는 벌써 20여 명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뒤편에서 한서진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29살인 서진은 하늘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한 지 이제 6개월째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 안쪽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플라스틱 명찰을 목걸이로 개조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한지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명찰은 서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이 하늘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셨거든요. 서진의 시선이 번호표 기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노인이 서류를 들고 서 계셨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 소박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몇 장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노인은 볼펜을 들고 서류에 뭔가를 쓰려 했지만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한 글자 쓰고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보다가 또 지우는 일을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규정상 창구 직원은 업무 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었거든요. 특히 인턴인 자신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어르신이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마침 대출 상담이 끝나고 잠시 손님이 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호표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 아가씨 미안해요. 이 서류를 써야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서진은 노인의 손에 들린 서류를 살펴봤어요.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려고 하셨나요? 서진은 노인 옆에 서서 차근차근 각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해지 사유까지 노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서진이 대신 적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인의 얼굴에 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면 이 일이 참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턴이 고객 자산 서류에 손 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서진은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강태윤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55살인 강태윤은
언제나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다녔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어르신이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셔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태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권한 초과해요. 나중에 사무실로 오세요. 강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업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노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과 강태윤을 번갈아 보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이 아가씨는 정말 친절하게 노인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내부 교육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는 서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구로 돌아가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을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낸 뒤 발걸음을 돌렸어요. 창구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어머니의 명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도 은행에서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노인이 다시 창구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서류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노인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아까는 미안했어요. 괜찮죠?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노인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서진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놀라신 것 같았지만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업무가 끝나고 노인이 나가시는 모습을 서진은 지켜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서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윤 지점장이 사무실로 오라고 했거든요. 오후 5시가 넘어 마지막 고객이 나간 뒤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태윤이 의자를 가리켰지만 서진은 서 있기로 했습니다. 한서진 씨, 오늘 일은 심각한 문제예요. 강태윤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닌 주제의 고객 자산 서류에 손을 대다니. 서진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려워하셔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이에요.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서진 씨 업무 효율성도 문제예요. 무수익 고객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세요. 그리고 고객 서류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요. 강태윤의 말에 서진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영업홀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고 넓은 영업홀에는 서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 내내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은행원의 진짜 마음가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점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을 보는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서진 씨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불길한 재감이 들었습니다. 2층 인사팀 사무실에는 강태윤 지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인사 담당 차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인사 담당 차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서진 씨 인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차장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업무 태도, 불량 및 규정 위반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 고객 서류 무단 작성과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입니다. 강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추가로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도 누적되어 있고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강태윤을 봤어요. 지점장님, 저는 어려워하시는 고객님을 도와드렸을 뿐인데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인사 담당 차장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는 오늘자로 하고 자녀 급여는 내일까지 정산해 드릴게요. 서진은 볼펜을 받았지만 쉽게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나요? 서진이 간신히 물었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볼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서진, 또박또박 쓴 자신의 이름이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개인 물건은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인사 담당 차장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창구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서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힐끔거리면서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까지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명찰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작은 화분과 머그컵. 그리고 볼펜 몇 자루를 박스에 담았어요. 6개월 동안 사용했던 책상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늘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6개월 동안 다녔던 곳이었지만 이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자신만 홀로 떠밀려 나온 기분이었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서진을 맞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해고당했구나.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8만 원. 이번 달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당뇨약과 어머니 고혈압 약을 보내드려야 했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지만 매달 약값만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 5번째 해고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아빠.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아빠, 저 인턴 계약이 해지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서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이겠니? 서진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친 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믿어주셨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장 위쪽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옛날 사진들과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바닥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명찰이었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며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지영, 하늘은행 창구 직원, 자신이 목에 걸고 다니는 명찰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명찰이 왜 2개지? 어머니가 2개를 만드셨던 걸까? 서진은 명찰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플라스틱에 새겨진 흔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불빛 아래로 명찰을 가져갔습니다.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진이를 부탁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 명찰을 주시면서 자신을 부탁하셨다는 건가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코팅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지영, 하늘은행. 남천지점 창구 직원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명함을 뒤집어 보니 뒷면에도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은행 만들어주세요. 지영 올림. 서진은 명찰과 명함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선물하셨던 거예요. 그 누군가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려받으신 걸까요? 서진은 갑자기 사흘 전 만났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놀랐던 그분, 서류를 도와드렸던 70대 할아버지 말이에요. 혹시 그분과 어머니가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서진은 명찰과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던 것 같은 느낌. 서진은 명찰과 명함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하늘은행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죠? 서진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렴. 그게 진짜 은행원의 마음가짐이야.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서진은 컵라면을 끓여놓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첫 주말을 보내고 나니 현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택배를 주문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 씨 맞으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깔끔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유준혁 하늘금융전략 총괄이사. 서진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금융이라니 자신이 일했던 하늘은행의 지주 회사였거든요. 혹시 저와 무슨 일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유준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온 유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내준 의자에 앉았어요. 한서진 씨. 지난주 하늘은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유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해고된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준혁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분을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지난주에 만났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네, 알아요. 지난주에 은행에서 뵌 고객님인데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유준혁의 말에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예회장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송일권 명예회장님. 하늘금융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유준혁의 설명에 서진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렸던 그분이 사실은 하늘금융 창업주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명예회장님이 직접 은행에? 서진이 물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은 가끔 현장을 둘러보시거든요. 검소한 차림으로 일반 고객처럼 방문하셔서 직접 보고 느끼시는 걸 좋아하세요. 유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말이에요. 명예회장님께서 서진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려워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진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일들이 있어요. 서진 씨가 해고당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유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우선 이걸 보세요. 유준혁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 같아 보였어요. 이건 하늘은행 남천지점 경비실 근무일지입니다. 정두환 경비원이 쓴 거예요.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정문에서 인사해 주시던 경비 아저씨였어요. 유준혁이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는 서진이 해고당한 그날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경 인턴 직원 한서진, 고객 서류 작성 도움 매우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함.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강태윤 지점장이 영업홀에서 해당 인턴을 공개적으로 질책. 고객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 부적절해 보임. 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두환 경비원이 그날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니요. 정두환 씨는 30년 넘게 우리 은행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현장에서 본 일들을 근무일지에 꼼꼼히 적어 두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유준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도 있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내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동욱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외주 CCTV 관리 엔지니어입니다. 그날 오후에 시설 점검차 은행에 와 있었거든요.
유준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이동욱 씨, 유준혁입니다. 지금 한서진 씨와 함께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영상 파일 가져왔나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유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10분 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이동욱은 서진에게 인사한 뒤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CCTV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우연히 저장된 영상이에요. 노트북 화면에 하늘은행 영업홀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동욱이 특정 구간을 재생했습니다. 강태윤 지점장이 서진을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영업홀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닌 주제에 고객 자산 서류에 손대면 어떡해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그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그날의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유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다니 우리 은행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이동욱이 덧붙였습니다. 원래는 테스트 영상이라 자동 삭제될 예정이었는데 시스템 오류로 저장된 거예요. 어찌 보면 우연한 일이죠.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유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서진 씨가 보여준 고객 서비스 정신이 바로 우리 은행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준혁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코팅된 명함이었어요. 서진은 그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유품 상자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이것도 명예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유준혁이 명함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명함 앞면에는 한지영 하늘은행 남천지점 창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사람 냄새. 나는 은행 만들어주세요. 지영 올림. 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2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 오신 거예요. 유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한 창구 직원이 만들어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 창구 직원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 씨입니다. 서진 씨 어머님이시죠. 유준혁의 말에 서진은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어머니와 명예회장님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요. 유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시겠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명함을 만져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부당한 해고와 인격 모독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 자료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여 있었습니다. 유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 본점으로 오시겠어요. 세 사람이 나간 뒤 서진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반격의 기회로 말이죠. 서진은 어머니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제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서진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천지점 관련해서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준혁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두환 경비원의 근무일지와 이동욱이 제공한 CCTV 영상 파일이었어요. 실제 상황과 지점장 보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강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상민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긴급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남천지점 고령층 고객 가입 내역이 나타났어요. 70세 이상 고객들이 같은 시기에 복잡한 파생상품에 고액으로 가입했습니다. 박상민이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외부 대리점 명목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강태윤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박상민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점장 개인 계좌로 정체불명의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 50여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인사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준혁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준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한서진 인턴이 응대했던 고객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모두 불법 영업 타깃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 씨가 정성스럽게 상담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를 막았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회의실에 탄성이 흘렀습니다. 강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즉시 직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인사부장이 선언했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유준혁은 복도에서 서진을 만났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층 송일권 명예회장 집무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넓은 사무실 안쪽 책상 앞에 79살 송일권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일권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앉으세요. 송일권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앉아 송일권은 서진의 목을 봤습니다. 명찰 목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명찰 혹시? 송일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엄마도 하늘은행에서 일하셨거든요. 송일권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영 씨 따님이시군요. 송일권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송일권은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코팅된 명찰과 명함이었어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유품 상자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20년 전 어머님이 주신 겁니다. 송일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찰에는 한지영, 하늘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시 어머님은 임신 중이셨죠. 송일권이 회상했습니다. 제가 현장 교육차 남천지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님의 고객 응대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송일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정기적으로 만나며 현장 이야기를 들었죠. 어머님의 철학이 제 경영 방침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송일권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뱃속 딸아이 이름을 서진이로 지었다고 이 아이도 은행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 이렇게 대답했죠. 송일권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분명 훌륭한 은행원이 될 거라고.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퇴직하시면서 이걸 주셨어요. 송일권이 명찰과 명함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거라고 하시며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은행 만들어주세요. 서진은 그 글씨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일권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서진이가 은행원이 되면 꼭 지켜봐 달라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약속 이루셨네요. 송일권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어머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송일권이 당부했습니다. 본점 소비자 보호실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정규직으로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 약속드렸으니까요. 송일권이 웃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지켰네요. 서진은 명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은행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점마다 사람, 먼저라는 파란색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고령층 전용 창구도 만들어졌어요. 서진은 본점 소비자 보호실에서 이런 변화들을 직접 확인하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금융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늘미래 장학재단 출범식이었어요. 20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었어요. 서진은 행사 진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송일권 명예회장이 올랐습니다. 선한 마음은 이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불어납니다. 송일권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은 강민서라는 학생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정말 감사해요. 18살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른 분들도 도울게요. 서진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 서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며칠 후 서진은 남천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유나은 인턴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객분들이 고마워하실 때 정말 보람차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이팅해요. 서진은 명함을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지점을 나오면서 서진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정두환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씨 잘 지내죠? 정두환이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서진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어머니의 명찰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송일권이 돌려준 명찰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2개의 명찰이 서진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였어요. 서진아, 오늘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서진은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원이 됐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지점 점검과 고객 회의가 있었어요.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선한 마음은 정말로 기억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